자, 됐습니다. 한국사 고려가 다원적 국제질서 형성하다. 교과서 51쪽 내용입니다. 고려의 그 국제관계, 일단 태조 왕건 때부터 태조는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을 적대시해요. 그리고 중국의 한족 국가들, 당시 그 중국이 5대 10국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들과는 좀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그 이후에 고려의 기본 골자가 됩니다. 한족과는 우호 관계, 특히 한족을 나중에 통일하게 되는 게 송나라란 나라인데 송나라와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고려는 왕건 이후 후대 왕들 때 거란은 계속해서 적대, 그리고 중국을 통일했던 송나라와 우호, 이게 유지가 되니까 거란이 화가 나는 거지. 왜냐면 고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건 거란이거든. 결국 거란은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3번 쳐들어와요. 1차, 2차, 3차. 1차 침입 때는 서희라는 사람이 가서 외교 담판을 맺고 강동 육주라는 땅을 획득합니다. 다음 2차 침입은 우리가 패배하고 뭐 거란에게 항복은 하는데, 근데 이때 양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싸움을 정말 잘했나봐. 한 몇천 명 군사로 거란 수만 명하고 싸워서 막 이렇게 막아내고 되게 대단한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당대 고려의 최고 무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거란이 도망가는데 그걸 추격하면서 계속 피해를 입히다가 함정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서 완전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많이 맞아서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3차는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귀주대첩, 강감찬이 귀주에서 승리를 거뒀다. 자, 고려가 이렇게 거란을 막아내고 있을 때 그 거란과 고려 사이에 여진족이 있었거든. 이 여진족은 고려에게 처음에 복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제 고려를 침입하자 당시 고려 예종 때 윤관이라는 사람이 여진을 정복합니다. 이때 윤관이 데리고 갔던 부대가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만들어요. 기마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만들고 이들을 통해서 여진을 복속시키면서 동북 구성을 획득했다. 동북 구성은 위치는 정확히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상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동북 구성은 문제에서 고려의 국제 질서, 고려 당시의 국제 질서를 여기 단원 제목이 다원적 국제 질서라고 하거든. 뭐냐면은 고려는 이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다양하게 맺었다는 겁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무조건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되게 강조를 했던 나라라면은 고려는 좀 다원적으로 맺으면서 어떻게 이제 그 변화하는 그 국제 흐름에 잘 대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거란과 4대 관계를 맺었어요. 적대시하면서도 4대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맞을 수는 없지. 아무리 그래도 거란이 군사 강국인데. 그리고 송나라와도 역시 4대 관계,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고 막 했습니다. 사절단을 교환을 하면서 송나라와도 이렇게 4대 관계를 맺었다. 한편 외부적으로 이렇게도 하면서 또 한편 내부에서는 자국 중심의 국제 관계를 확립해요. 뭔 얘기냐 이게? 황제국을 칭하는 거야. 진짜 강국인 송나라하고 거란한테서는 그 앞에 가서 우리가 황제다, 너희랑 대등하다 하긴 좀 그렇지. 걔네들은 워낙 군사 강국이니까. 근데 고려보다 약한 나라들 있잖아. 뭐 탐라라던가, 탐라는 제주도예요. 그리고 여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 나라들은 우리의 이렇게 제후 국가다.
그리고 우리 고려도 황제국이다. 너희들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이런 식이란 거지. 그리고 국왕의 복식 이런 것도 황제국의 복식을 쓰고 황제국의 용어를 쓰면서 황제국 체제.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부적으로는 황제야. 내부적으로는 황제고 외부에 진짜 큰 나라들 앞에 가가지고는 왕을 칭한다. 내제 외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가? 그 골목대장인 거지. 그 동네에서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단해 뭐 이러면서 막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가다가 진짜 전국구 강자들 앞에서는 그냥 숙이는 거죠.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거란, 송, 금나라 등의 황제국을 내세웠는데 이들 사이에서도 고려는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잘 했던 것 같아요. 나라의 안정과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잘 대응을 한 거지. 진짜 강대국 앞에서 황제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다고 또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하면서 그 왕의 그 권위를 세우기도 한 거고. 자, 다음에 고려 전기의 대외교류. 고려의 대외교류는 병란도라는 항구가 중심이 됐습니다. 병란도라는 이 국제무역항, 개경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번영해서 송나라, 거란, 여진, 일본 다 이곳을 통해 다양한 나라와 무역을 했고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하고도 무역을 했다. 이때 고려의 이름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코리아라고 불리죠. 자, 이렇게 고려는 내제 외왕, 황제들 칭하기도 하면서 나름 되게 잘 나갔었죠. 근데 그 고려의 내부적으로 황제를 칭하던 게 언제 무너져 버렸냐? 바로 몽골의 침입으로 무너져요. 몽골이 침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고려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집권자였던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강화천도에서 항전을 지속합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죠. 결국에는 국토가 유린당하고 이러니까 고려가 버틸 힘이 없죠. 강화도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 결국 고려는 항복하게 돼요. 항복을 했다는 거는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고려는 그 황제국을 칭하는 것을 싹 폐지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내제 외왕 하면 안 돼. 이제 몽골에게 완전히 복속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고 이 몽골의 침입으로 국토가 황폐화. 우리나라의 국토가 많이 황폐화되었고 백성들의 고통이 많았다. 이때 고려의 항복에 저항을 했던 부대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삼별초라고 해서 원래는 강화도에서 시작을 해서 진도, 제주도 이렇게 옮겨가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진압당합니다. 이 몽골의 침입에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나라 간섭기에 접어들어요. 고려는 원간섭기. 원나라가 내정을 실질적으로 간섭을 하는 거죠. 독립국의 지위는 있습니다. 고려 왕은 있어요. 독립국은 맞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포함됩니다. 고려 왕이 즉위할 때도 원나라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이죠. 원나라하고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 원나라의 지배 체제에 있으니까 원과 교류에 집중했다. 그래서 고려의 인삼, 모시 이런 게 원에 수출되었고
원나라의 다양한 생활용품이 고려로 수입되어 왔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